그럼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급진단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상황실은 모처럼 다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콜센터도 열어놓고 유튜브 채팅방도 열어놓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언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한 대 가까이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동안 주가가 못 간 건? 가장 큰 이슈는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급등했죠, 때문에. 사실은. 네. 1월 작년 연말 가격이 20만 원이 안 됐었는데 1월 달 한 달 만에 뭐 보름도 안 돼서 28만 원을 엄청 넘었으니까 올랐죠. 네.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과하게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올라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지나치게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관련돼서 우려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나 판매 대수를 뭐 거의 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우려 여기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또 그만큼 잘 실현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 횡보를 했는데 은님이 그러십니다. 자동차주 이제 가나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현대차의 이번에 뭐 신차 판매량 또 미국에서의 수출량을 보니까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재반등을 위한 모멘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뭐니 해도 많이 팔려야 잘 되겠죠. 팔려야죠. 잘 팔려야 되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예약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주가 크게 돌아온 게 두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전해졌죠. 현대차나 기아차 월 판매량이 월간으로 이제 미국에서 최대 판매량을 네. 보였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쳤고요. 기존에 잘 팔리던 모델들 위주로 좀 잘 팔렸고 새로 진입한 뭐 제네시스 모델도 잘 팔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대수로는 뭐 일단은 각 뭐 모델별로도 거의 뭐 사상 최고로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만도도 보면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만도도 되게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사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이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대수 증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신모델이나 이제 친환경 차량 판매 추이도 예약 추이도 되게 좋고 신모델들도 잘 팔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대 팔아도 남는 금액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찰실한 매도 욕구가 또 공매도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최근에 지수가 전고점 돌파할 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매도의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공매도는 네.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고 뭐 역기능이 있고 안 좋은 기능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들 이제 불법 공매도를 좀 없애고 만약에 근절해야죠. 순기능으로 대차를 해서 빌려서 팔 수 있게만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우려 때문. 공매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못 갔잖아요. 올랐죠. 네. 중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지수를 받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나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는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더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상승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차랑 기아는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그룹 포함해서 주식들 다시 봐야 될 때라고 했잖아요. 네. 이 뷰가 자동차주에 해당되는 건지 현대차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현대차가 고점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애플카 이슈로 만들었던 거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판매 비중, 이제 판매 MS가 이제 10% 넘어가면서 사실은 현대기아차 합쳐서
그때 예전에 이제 올랐었죠. 샤워종이 한참 좋을 때. 그때 가격이 27만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7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반등 가능하다, 뭐 상승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건지 여부는 뭐 이제 판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1차 목표 주가 27만 원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의 반등 다시 한번 시동 걸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 좋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효성 TNC입니다. 2분기 더 좋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늘 또 한 번에 10% 넘는 급등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효성 TNC의 판매가 특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 확신을 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결국엔 2분기까지도 스판덱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수요는 많은데 늘어나고. 공급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스판덱스 1위 기업인 효성 TNC가 주가가 더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목표가를 다 지금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애널리스트가 올리고 나서 그 뒤로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뷰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까지는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분기까지는 아직은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스판덱스가 굉장히 많은 옷에 들어간다면서요. 예. 요즘 또 단순히 운동복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일상복으로 뭐 그런 레깅스 이런 걸 많이 입다 보니까 효성 TNC는 이 업계에서 1위 따라서 앞으로 시장파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증권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만큼 더 갈 수 있을지.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근데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목표가를 달성할 수도 있고 뭐 가다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좀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트렌드상으로 1차적으로 한 90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잘 가면 한 네. 10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오. 근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좀 자리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보유자분들이 네, 보유자분들이 90만 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100만 원까지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실적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작년은 너무 힘들었던 시기니까 전년비 대비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 이 증가 추세가 2분기에도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오르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YOY로 보시면 안 되고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는 것보다는 전분기 전분기. 대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주들, 뭐 효성화학을 비롯해서 화학주들이나 뭐 롯데정유화 이런 화학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지금 장비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주들도 다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최근에 건설 기계라든지 공작 기계에 관련된 이런 기계 산업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좋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2분기에는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아시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더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건설 기계나 공작 기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이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공작기계,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화학과 반도체를 1분기도 이어서 2분기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KCTC 하면 물류 생각나고 쿠팡 생각이 나는데 네. 오늘은 또 선박수주 급증이라는 이슈 타이틀 속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은 육상 운송,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제 육상에서 운송하거나 뭐 하역을 하거나 뭐 그걸 보관하거나 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배로 나르는 큰 건 하진 않지만 그 다음 단계, 그 전 단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선박 수주가 증가하고 지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운임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쪽 회사는 뭐 되게 수혜를 볼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회사 한번 재무제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가 더 좋아지고 같은 양을 하더라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 2월 달에 올라온 거는 뭐 쿠팡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실적을 보고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가장 귀에 와닿습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지난 2월에 쿠팡 관련주로 막 연상가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테마로만 물렸다면 지금은 실적으로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으니까 사실은 좀 더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쿠팡 관련돼서 올라갔을 때 좀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원래 항상 꾸준하게 있었던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2,000원, 3,000원대 있었던 주식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9,000원 근처까지 10,000원 근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1차 목표 주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상황실은 모두 다 급등하는 종목이라면 저희가 하락할 때도 이 종목이 괜찮은지 점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두산퓨얼셀을 꼽아봤어요. 저희 콜센터에서도 접수가 된 적이 있었던 종목이고 연이은 하락세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시장 문제가 아닌 두산퓨얼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가가 좀 밀려났을까요?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시장이 너무 과하게 많이 올려놓은 거죠. 정확히 두산퓨얼셀을요? 얘기하면 네. 작년 실적이 뭐 142억을 정도 벌었는데 올해도 한 200억을 좀 못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한 2조 7천억이니까 네. 사실은 뭐 10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지금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뭐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뭐 719억으로 해서 이제 YOY로는 25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한 3억, 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2억이었으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또 붙으면서 좀 과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1분기 실적도 다소 부진했고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진 것 같은데 사실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올랐던 건 뭐 실적이 찍혀서라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각종 수소산업 지원에 정책을 쏟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죠. 네, 그렇죠. 일단은 하반기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고요. 뭐 목표 주가를 좀 다소 낮추긴 했지만 뭐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6만 원대 목표 주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법 시행이라든지 수소 경제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나면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소 관련 육성 사업이 나왔지만 연초에 나오고 연말에도 나왔지만 지금 막상 이제 집행이 되는 거는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조선업처럼 이제 수주 잔고량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뭐 항상 미래를 땡겨오기 때문에 좀 더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현황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일 것이다. 하반기 나올 정부 정책의 기대는 여전히 또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빠지고 있는 주가에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버티는 게 답일지 혹은 매수를 해야 될지 일단 팔고 가야 될지 전략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손해가 좀 크실 수도 대부분 크실 텐데 네. 각 뭐 이거를 팔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어떤 뉴스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밸류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4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차트 봐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만 7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4만 원대 이하면은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마 그 카카오가 13만 원, 14만 원 갈 때 비싸다고 그랬다가 쭉 빠졌었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고평가 논란에 여전히 좀 휩싸여 있지만 그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은 지금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이미 손실을 좀 내고 계실 텐데 버텨보자. 일단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6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네 가지 섹터 진급 진단해봤고요.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벤트를 참여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같이 좀 시장 힘 빠질 때 침체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끝번호 8140님께서 나의 원픽은 증시 오늘과 내일이다 라고 하면서 손아트와 함께 TV 인증사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힘을 드리고자 이건 사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시장 이야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찍히네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찍혔네요. 네, 본의 아니게 찍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장님이 나오니까 찍을 수밖에 없죠. 사장님도 우리 증온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당첨자분께서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